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를 갖다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바로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투자를 할 때 한 종목 투자가 아니라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 말 그대로 포트라는 말은 바로 꾸러미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폴리오는 샀다라는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이거 주식을 투자할 때 꾸러미마다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꾸러미란 말을 갖다 썼죠. 여러 꾸러미를 꾸러미별로 바로 샀다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합니다. 한 바구니의 재산을 갖다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왜? 잘못하다 보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마치 여러 꾸러미를 따로따로 꾸러미마다 따로따로 샀자 하는 얘기가 바로 포트폴리오가 되고 분산 투자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분산 투자, 즉 투자를 한쪽에 몰아가지 말고 분산해서 하자. 그러면 위험이 없을 수 있다 하는 이 과정을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하고 투자를 할 때 배우는 이야기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속에서 개별 정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다음 이걸 만약에 이 수익률의 분산과 뭐가 되느냐 그럼 표준 편차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가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만 이 분산이라는 말은 얼마만큼 흐트러졌느냐,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실제 발생액과 뭐가 됩니까? 기대했던 것. 일종의 뭐가 되죠? 요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실제 수익이란 말이에요. 실제 수익이다. 이건 뭐냐 그러면 기대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수익과 기대 수익을 갖다가 뺀 차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편차라고 우리가 불렀다. 이거죠. 편차다. 예를 들어 내가 300만 원을 벌고 싶은데 400만 원 벌었다. 그럴 때는 플러스 100이 편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300만 원을 갖다 벌어야지 그랬는데 만약 150만 원밖에 못 벌었다. 그럼 마이너스 150이 되겠지. 그래서 편차는 평균과의 차이, 실제와 평균과의 기대와의 차이를 갖다 우리가 편차라고 하고, 이 편차가 어떤 사람은 음수가 될 때가 있단 말이야. 양수가 될 때도 있지만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이 편차를 만약에 제곱하라 그러면 이 제곱이 되면 뭐가 되죠? 편차, 요 자체는 편차야. 편차인데 제곱이 되면 뭐가 되느냐? 우리는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 분산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위험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건 바로 냉정히 따지면 이건 뭐 두 가지가 다 무슨 말이죠? 위험을 얘기하는 내용이다. 투자를 할 때 얼마만큼 기대했는 데서 얼마만큼 흐트러지느냐 하는 정도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개별 기대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이 기대 수익이라 할 때 이의 R라인은 바로 I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기대 수익은 이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걸 멀리하지 말고 항상 어디 되느냐 그러면 하나하나의 수식에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expect다 하는 게 기대라는 얘기가 되지. R은 바로 리턴, 그러니까 I 종목 투자를 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수익률이란 말이 되겠죠. 여기는 바로 어떻게 보이느냐. 앞쪽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시그마는 항상 합이라는 개념을 갖다 얘기하죠. 바로 합의 개념으로서 뭐가 되느냐. T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즉 1로부터 N까지. T는 또는 R은 1부터 N까지. 그리고 PI. 여기 이제 I라 그러는 얘기를 놓으면 되죠. I는 1부터 N까지다. 그럼 PI의 I는 뭐가 되죠? 바로 중요한 이야기는 1, 2, 3, 4 이렇게 바뀔 때마다를 얘기하지. 이때 P가 뭐가 되죠?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PI에다가 RI. 이거는 I 종목에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률이라고 그랬어. 수익률. 이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확률을 얘기하지. 확률. 이걸 갖다 곱하면 기대 수익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이제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시고 자신감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뭐가 되느냐? 여기에 기대 수익이라는 수익은 이게 수익. 일종의 오늘 뭐가 되죠? 리턴을 얘기하는 수익을 얘기하는 수익.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요 2번은 뭐를 갖다 얘기하죠? 2번은 바로 위험, 리스크. 항상 우리가 뭐가 되죠? 수익과 항상 뭐가 되죠? 수익.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얼마만큼 되느냐 이건 위험이란 말이에요. 위험이란 말을 쓰는데 위험은 항상 우리가 쓸 때 뒤에 뭐라고 하냐? 분산. 위험에 대한 분산이다. 분산이라고 하면 이건 위험을 얘기하네. 이걸 얘기를 해야 돼.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투자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익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자
리턴이다. 그래가 수익은 R로 표시하고 위험을 나타낼 때는 바로 분산. 분산이라는 말은 일종의 위험에 대한 분산을 얘기한다 이거지. 그래서 일종의 뭐가 되냐? 기대 수익. 기대 수익.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는 주로 수익이라는 말을 갖다 많이 쓰죠. 그래서 일종의 수익, 그 다음에 분산. 수익, 분산.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얘기할 때는 바로 2의 x를 갖다 보통 많이 표시하고 분산은 편차의 제곱. 편차를 그대로 두면 음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음수 방지라고 했지. 음수 방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가 됩니까? 좌표를 볼 때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기대 수익률, 기대라는 말은 바로 수익을 얘기하는 거지. R. 위험은 어디 되죠? 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익과 이 위험이라는 두 가지. 위험과 뭐가 됩니까? 수익.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대 수익 그럴 때 수익에 대한 내용이 이게 나오고 위험에 대한 분산 그럴 때 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산은 실제 수익과 자기가 기대하는 수익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편차가 되는 걸 얘기하죠. 이걸 가지고 위험의 정도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상의를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갖다 수식으로 얘기하라. 그럼 여기는 BIRI 기대 수익을 구하라. 개별 정권의 기대 수익을 구하라면 확률에다가 뭐를 갖다가 수익률을 갖다 각각 곱해가 결합하면 뭐가 되죠? 그 투자에 대하여 일어나는 수익률을 갖다 우리가 구할 수 있지. 그럼 위험을 얘기하라 그럴 때 위험은 어디 되죠?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죠. 바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바라는 말 자체가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얘기하는 편차를 얘기하고 바의 제곱이 분산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분산은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2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 중요한 이야기는 R에다 2의 R라인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R라인은 뭐가 되죠? I 종목에 실제로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실제 수익률을 얘기하지. 실제 수익률. 이건 뭐를 갖다 나타내죠? 2의 R라인은 바로 기대 수익률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평균 300만원을 기대한테 400만원 받았다 그러면 이건 분산이 우리가 봤을 때 편차가 얼마죠? 400 빼기 300 하면 100이 편차라. 편차는 음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뭐가 돼? 제곱을 하면 분산이 되는 거지. 편차는 평균과의 차이. 기대와 실제의 차이를 갖다 편차라. 편차를 제곱하면 음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곱하면 분산이다. 그럼 위험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갖다 알고 자 일단 요거란 말이야. 여기에 제곱을 갖다 하면 뭐가 되죠? 제곱 분산이라고 해요. 제곱을 해줘야 돼. 여기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이야기고 요걸 갖다 우리가 좀 더 만약에 더 정확하게 한다면 그런 얘기가 되죠. 바의 제곱은 이렇게 구해진다. 그런 얘기가 되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러 개 종목을 갖다 쓴다면 i가 1부터 n까지에다가 여기 나오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R에다가 이건 실제죠. 그러면 2의 R라인은 뭐가 됩니까? 평균이란 말이야. 평균 기대 수익이란 말이야. 여기 편차죠. 편차인데 이게 뭐냐? 제곱하고 뭐를 곱하라? PI를 갖다 곱하라. PI는 바로 이렇게 일어날 확률을 I 종목 뭐 1부터 n까지를 전부 다 합하면 뭐가 되죠? 이게 바로 요거 곱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분산이다. 위험을 나타내는 거. 수익은 요거, 위험은 요거.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이 그냥 말로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쉽게 얘기한다면 바로 기대 수익은 확률에다가 I 종목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전부 다 합산한다. 여기 뭐냐면 기대 수익률이야. 그럼 기대 수익률이 나왔다면 기대 수익률이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 실제 수익률은 요거란 말이야. 요거 차이가 뭐냐면 편차란 말이야. 편차인데 편차를 갖다 위험을 나타내는데 제곱을 하고 거기마다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 우리가 곱해주면 전체에 뭐가 되냐 바로 위험을 나타내는 바의 제곱이 나올 거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며 하나하나를 너무 맹목적으로 막 뒤에 요 뒷부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따라주면 여러분 재무관리 가지고 수월하게 나가는데 이 부분을 대충 얼렁뚱땅 이래 나가면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재무관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게 되느냐 힘들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별거 아니지만 이 두 가지 개념 요걸 수익을 바로 PI, RI 합하는 거 이건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이 1, 2, 3, 4니까 1, 2, 3, 4를 다 이어주면 돼. 이게 수익이란 말이야. 그럼 이 평균 수익이 나오면 평균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가 뭐가 되느냐 편차란 말이야. 그걸 제곱하면 뭐가 되죠? 바로 분산이라고 그러고 이건 둘 다 뭐를 나타내?
위험의 정도를 갖다 얼마만큼 흐트러졌느냐. 이것이 위험이라고 하는 건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이익이 나왔다면 이익과 실제가 얼마만큼 흐트러졌냐. 요거 제곱이라. 그거 다 PI를 갖다 곱하고 시그마 놓으면 전체가 다 되겠지. 지금 한 부분이라면 하나라면 이것도 PI 곱하면 전부 다 합하면 시그마 놓고 하면 전체가 다 될 거라. 그걸 갖다 우리가 생각하며 예제를 한번 풀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하고 같이 보죠. 자, 이런 문제를 잘 다루고 이런 걸 하나하나 세밀하게 잘 따라오면 재무관리가 여기서부터는 승부를 거는데 뭐 급하다, 대충 알고 가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뒤에 가면 갈수록 재무관리는 굉장히 어떻게 되느냐, 뒤쪽 가면 힘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재무관리를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봤을 때 재무관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차근 따져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다. 가의 주식, 나의 주식이 나왔어. 가의 주식이 나오고 나의 주식이 나오고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 PI. 그러면 이 상황, 1의 상황에는 확률이 30%, 2의 상황은 40%, 3의 상황은 30%. 합하니까 모두 1.0, 100%지. 확률은 항상 100%. 그러면 가의 수익률이 어디에 되느냐? 수익률을 주어져요. 수익률을 주어져. 나의 수익률을 갖다 각각 주어져. 그러면 가와 나의 뭐를 갖다 구하라?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하는 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주식가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보자. 주식가의 경우는 뭐가 됩니까? 맨 먼저 0.1, 0.3이 돼야 되겠죠? 0.3. 곱하기. 이게 뭐가 되냐? 마이너스 10%란 말이야. 0.3에다가 마이너스 10%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0.10. 10%니까 0.10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 왜 되느냐? 40%니까 40%는 0.4에다가 곱하기 10%니까 이거는 왜 되느냐? 자, 1.뭐가 되죠? 0.10이 돼야 되겠지.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왜 되느냐? 30%니까 0.3이 되겠죠? 0.3 곱하기 뭐가 되냐? 20%니까 0.20이 돼야 되지.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계산하면 계산의 값이 얼마 나오느냐? 물론 여러분이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리지만 0.07이 나오니까 7%네. 7%네. 왜? 퍼센테이지로 바꿀 때는 7%란 말이에요. 그리고 7%가 뭐가 되느냐? 주식가에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7%가. 다음에 주식의 나를 갖다 우리가 봐라. 그럼 나의 경우를 갖다 우리가 보면 역시 이와 똑같이 0.3에다가 뭐를 곱하느냐? 0.05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0. 여기서 0.05가 이제 되는 거죠. 0.05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수식을 갖다 보면은 이제 5% 그 다음에 나오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인 경우는 있는데 5%, 0%, 10%니까 이건 그대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죠. 0.3에서 0.05.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되냐? 플러스 0.5%니까 0.05 하면 되죠. 그 다음에 0.4에서 0.4에서 뭐가 되냐? 0%니까 0.00 하면 되죠. 0.00 하면 되고, 플러스 뭐가 되냐? 30%는 10%니까 0. 뭐가 되냐? 10이 될 거라면 10. 이걸 갖다 계산하라. 계산기 두드리니까 이게 얼마 나오느냐? 0.0. 그 다음 뭐가 되냐? 45가 나온다. 그러니까 궁극은 뭐가 되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4.5%의 뭐가 되냐? 이익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지. 그래서 주식가의 경우는 수익률이 얼마냐? 바로 0.07. 다음 주식 나의 경우는 얼마냐? 0.045. 0.045. 이걸 갖다 우리가 그냥 보면 7%라는 얘기가 되고, 이거는 뭐가 됐냐? 4.5%가 뭐가 됐냐? 그럼 바로 수익률이다. 뭐를 구해서? PI, RI. 이게 뭐가 되죠? PI. 이게 뭐가 되죠? RI. 이게 뭐가 되죠? PI, RI. PI, RI, PI, RI를 구한 거다. 그래서 그건 가와 나의 값을 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가와 나의 값을 갖다가 각각 구했다면, 자, 이번에는 이게 바로 수익률이야. 지금 구한 게 PI, RI는 뭐가 되죠? 수익률을 갖다 우리가 각각 구해가, 가의 주식은 7%짜리, 나의 주식은 4.5%짜리의 수익률을 가졌네. 수익률은 일단 기대 수익률을 맨 먼저 구했어. 그럼 이제 이런 기대 수익률이 얻어질 수 있는 편차,
편차는 위험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랬죠. 자, 이걸 갖다 우리가 도입하자 이거지. 도입하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식가와 주식나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 얘기가 되는데, 표준 편차는 0.07이니까 0.07이란 말이에요. 0.07. 이 0.07을 갖다 우리가 이제 어디 됐냐 그러면 고민해서 넣어주며 계산을 하자. 그러면 이제 맨 먼저 30% 주식가에부터. 자, 주식가를 갖다 우리가 보죠. 0.3이 확률이야. 근데 지가 돈 벌 수 있는 건 뭐라 그랬냐? 마이너스 1.0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10%니까 0.10이 돼야 되겠지. 10. 10에다가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뭐가 되느냐 그러면 0.07을 갖다가 빼라. 요게 실제, 요게 표준, 요거의 제곱. 아시겠죠? 요건 두 번째 어디에 되죠? 그렇죠? 우리가 40%니까 0.4에다가 여기 어디에 되느냐? 10%니까 0.10이란 말이에요. 10에서 0.07을 빼라. 제곱. 다음 세 번째 어디에 되느냐? 우리가 30%니까 0.3에다가 곱하기 뭐가 되죠? 갈로하고. 자, 여기는 20%니까 0.20에다가 뭐를 빼? 0.07을 빼라. 여기 어디에 되죠? 실제. 여기 실제. 여기 실제. 요건 평균. 여기 바로 뭐 아까 잡았던 평균. 요 평균. 요 계산하라.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느냐? 그러면 0. 어디에 되죠? 그렇죠? 0.0177이 나와. 0.0177. 이게 주식가의 경우. 주식 나도 요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주식 나도 역시 우리가 이해 되죠. 만약 곱하라 그러면 0.3에다가 우리가 실제 5%니까 요거는 이해 되죠. 0.05에다 빼기를 여기는 4.5니까 0.0 어디에 되죠? 45를 갖다 빼면 되겠지. 요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해가 계산했더니 이게 얼마냐? 요걸 계산했더니 13. 어디 되는 두 번째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0.4066이죠. 0. 그 다음에 어디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4056. 뭐 계산기 두드리니까 여러분이 나오겠죠. 이게 뭐냐 그러면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계산한 값이 바로 위험을 나타내는 분산이란 말이야. 근데 요거는 어디 되느냐 그러면 항상 알다시피 요 자체 편차의 제곱을 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걸 갖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편차를 얘기하고 분산을 얘기하는데 표준 편차를 구하라. 표준 편차는 요거 위에 되게 요걸 갖다 뭐 했을 때 제곱을 하기 전에 얼마냐 이야기야. 그럼 제곱하기 전에 얼마냐니까 요거 계산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루트를 덮어 씌워서 요걸 넣으란 말이야. 0. 뭐가 됩니까? 0.177. 여기 넣어야 되죠? 루트 속에 집어넣어서 0.4056. 요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그 뭐 계산은 제가 계산기 다 사용하니까 요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느냐 그럼 13.32. 13.32. 13.32가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표준 편차란 말이에요. 표준 편차. 13.32. 이건 얼마죠? 루트를 갖다 우리가 얘기했을 때 63. 얼마냐 그러면 77. 63. 뭐가 되느냐 그러면 37. 이거는 이제 계산한 값이 뭐 이거는 계산을 하면 다 나오겠죠? 이거 프로란 말이에요. 루트 속에 집어넣어라. 제곱한 게 요거. 제곱하기 전에 얼마죠? 루트 속에. 제곱하기 전에 얼마죠?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개별 주식에 대하여 자, 요건 뭐를 갖다 얘기하죠? 수익을. 수익. 위험을 나타내는 뭐가 되느냐? 표준 편차는 얼마죠? 13.32. 요건 얼마? 63.37. 요걸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꼼꼼히 우리가 따져주면 평균과 분산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 하는 이야기고 이 문제를 반드시 풀 수 있게끔 여러분 문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익을 어떻게 구하라? 그렇죠. 기대 수익률은 PI, RI 시그마 요거는 다음에 편차를 구하라. 편차를 갖다 구하라 할 때는 분산을 구해가지고 루트를 덮어 씌운다. 이건 분산이야. 분산을 갖다가 각각의 뭐가 됩니까? 제곱해가지고 찾아가 분산된 걸 루트를 덮으시면 표준 편차. 이건 뭐를 나타내? 위험을. 이건 뭐를? 수익을. 이건 뭐가 돼? 수익. 이건 뭐를? 위험을. 수익과 위험을 나타내는 이야기의 내용은 다 이해를 했다.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이다. 이럴 때 평균이란 말은 궁극은 뭐가 되냐? 평균 수익을 얘기합니다. 평균 수익. 아까 말하던 뭐가 됩니까? 바로 우리가 중요한 시그마, PI, RI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썼죠. I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과 확률을 얘기해가 I는 1부터 N까지다. 이렇게 우리가 평균 수익.
평균 그럴 땐 뒤에 수익임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거는 얼마의 수익을 얻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 그럴 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 얻지? 평균은 수익을 얘기합니다. 뒤에 수익이 생략됐다는 걸 꼭 생각해 주세요. 다음 분산이다 그럴 때 이 분산은 뭐가 되죠? 위험 분산이란 말을 아느냐? 위험 분산이란 말을 아느냐? 위험이 생략됐다는 걸 아느냐 이거죠. 위험이 어느 정도 흐트러져 있느냐.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평균 수익이 나온다면 우리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가고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PI에다가 여기 뭐를 갖다 우리가 곱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위험을 갖다 나타내는 소위 수익을 갖다 얘기할 때 수익에서 아까 제가 그랬죠. 실제와 평균. 이건 뭐냐? 실제. 이건 뭐가 되느냐? 평균. 요 차이. 요 차를 갖다 우리가 편차라고 얘기했죠. 편차. 편차가 되고 요걸 만약 편차를 갖다 우리가 제곱을 한다. 여기다 요걸 갖다 제곱한다. 제곱하면 이게 뭐냐? 분산이다. 분산은 궁극은 뭐를 나타내죠? 위험을 나타내. 투자에는 두 가지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벌 수 있을까? 평균이라. 뒤에 뭐가 생략돼서 수익이. 그 다음에 이런 수익을 얻는데 위험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라는 걸 얘기할 때는 분산을 보면 된다. 어느 정도 흐트러져 있느냐. 이걸 갖다 다시 한번 상지하시며 항상 투자에는 이 두 가지. 평균과 분산. 평균은 뭐를? 수익을. 분산은 뭐를? 위험을. 이걸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나타내는 이야기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의미는 이제 평균이란 말은 수익을 얘기하고 분산은 바로 위험을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따지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나간다 하는 거고 앞에 이해까지 우리가 봤다 이거죠. 이걸 알면 돼.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자들은 거의 대다수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위험 회피성 위험을 갖다 대하는 태도는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그랬지. 여러분의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뭐가 됩니까? 위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맨 먼저 1번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위험 회피적이지. 2번의 경우는 위험의 선호지. 위험에 대하여 여기는 뭐가 돼요? 중립이다. 이 중립이 세 번째라. 중립이 세 번째. 그래서 이거는 위험에 대하여 뭐가 되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험의 회피성이다. 위험 회피. 그럼 여기는 어디에 되느냐? 선호. 여기는 뭐가 되죠? 중립. 이 얘기를 갖다 우리가 배웠듯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정관리를 갖다 공부할 때는 위험의 회피적인 사람 입장이다. 이걸 갖다 근거로 배우지 이쪽은 생략한다. 있는 거 종류하지만 우리가 빨갛게 한 위험의 회피성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퍼런스 커브 속에서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바로 우리가 효율성을 나타내는 소위 우리가 봤을 때 내용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일종의 뭐가 됩니까? 무차별 곡선 쪽에는 여기 효용함수 기억을 꼭 해주세요. 효용함수의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봤을 때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공부를 더 복습을 해본다 그러면 효용함수를 나타낼 때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요러냐에 따라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첩선의 기울기를 내면 나중에 차츰차츰 준다 그래요. 회피적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중립이고 무관심이라고 그랬죠. 오히려 이쪽은 선호,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위험을 선호한다 그랬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항상 위험의 회피적인 요 빨간 것만 배우기로 하겠다 하는 얘기가 됐고, 그럼 무차별 곡선을 갖다 우리가 그럴 때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그랬죠. 무차별 곡선. 요것도 우리가 가만히 복습을 해본다면 무차별 곡선에서 우리가 위험의 회피적이냐 회피적이지 않느냐에 따라 위험의 회피는 항상 이 위험 분산을 여기 나타내죠. 제곱을 얘기한다. 그러면 왜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건 뭐가 되죠? 바로 등을 돌린다. 그런 입장에서 회피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회피적. 인디퍼런스 커브. 바로 이 위의 점에서는 어디든 다 공통적인 어떤 만족감을 준다 그랬죠. 자, 요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중립일 때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가는 게 중립이라고 했어요. 중립. 중립은 무관심이라고 했죠. 무관심하다. 이랬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왜 되느냐. 반대로 이렇게 될 때.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위험에 뭐가 되느냐. 선호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호. 여기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위험을 갖다 포함한다니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선호. 여기는 위험에 등을 돌린다니까 뭐가 되는 회피. 그다음에 여기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하는 이야기. 세 가지를 한번 쭉 다시 앞에 거지만 정리를 하며 항상 우리가 재무관리를 갖다 배울 때 가정은 뭐가 되느냐. 바로 위험의 회피적이다.
단 위험이 회피적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또 돼요. 뒤에가 뭐 위험이 회피적인데 어떤 거냐?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보수적과 공격적이라는 두 가지는 구분이 된다. 위험 회피성을 가정하고 물론 세 가지 중에 아까 얘기했던 빨간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가 됩니까?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여기는 등을 돌리는 요거. 그래서 요거 지금 빨간 거 두 가지만 가정하고 하되 단 이 가정 속에서도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 요거는 조금 구분해야 된다. 위험이 회피적이라는 건 공통이지만 보수적 공격적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자 지배원리 지배원리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효율적 투자선이다 그런 말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구와 무차별 곡선 이 두 가지 이하여 위험의 회피적인 입장에서 평균은 뭐를? 그렇죠. 평균 수익. 분산은 뭐를? 위험.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와 뭐를 비교한다? 수익과 위험이라고 하는 이야기. 평균 뒤에는 수익. 그 다음 뭐가 되느냐? 분산 앞에는 위험 분산. 평균 수익. 이건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말 나와도 이건 평균 수익을 얘기하네. 뒤에 수익. 분산만 나와도 위험 분산이네. 이게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이하여 우리가 최적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를 고민해보자. 그림을 그리며 고민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고 단 위험 회피적이지만 여기는 몇 가지를 따져야 된다? 그렇지, 두 가지. 뭐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바로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며 따져보자 이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정립이 되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훨씬 더 앞으로 정확하게 뒤쪽을 갖다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BI, RI 아까 우리가 직접 구해봤습니다. 평균도 구해봤고 분산도 구해봤고 분산을 루트 속에 덮으려면 표준 편차까지 구했죠. 그럼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지배원리 이하여 뭐냐 그러면 투자를 한다. 먼저 지배원리입니다. 자, 여러분이 쭉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선을 갖다 긋는다. 이럴 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여기는 항상 뭐가 되느냐? 기대 수익이다. 이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R이다. Expected Return. 그래서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얼마만큼 수익을 갖다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 그럴 수 있었단 말로 하면 평균 수익이란 말이에요. 평균 수익. 평균 수익이기 때문에 앞에 뭐를 우리는 수익은 생략하고 뭐를 평균이란 말을 갖다가 열 수 있다. 그 수익은 생략되지. 평균 수익이야. 여기는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분산을 얘기하는데 위험 뒤에 뭐가 생략돼? 분산. 그러니까 위험은 생략되고 분산이란 말을 쓰지. 이건 위험을 얘기해. 이건 수익을 얘기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 여기 직선을 하나 이렇게 쫙 끄면 책대로 본다면 여기가 A다. 우리가 봤을 때 여기가 D다. 여기가 뭐가 되느냐? E다.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놓자 말이야. 뭐가 되느냐?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B가 있고 여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가 R이 있다. 이렇게 놓자 말이야. 여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C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놓자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다면 가만히 보세요. 자, 우리가 한 종목 쪽에서 지배원리는 뭐냐? 한 종목을 투자한다. 이럴 때 지배원리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잠깐 얘기하면 이겁니다. 만약에 위험이 픽스하다면 수익이 높은 놈. 또 수익이 만약 예를 들어서 수익인 평균이 물론 이때는 평균 위험 분산이라는 말을 갖다 써야 되겠죠. 분산. 자, 여기에 평균이 뭐가 되냐? 픽스하다면 뭐를 갖다가 위험이 리스크가 낮은 놈. 이걸 갖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야 돼요. 위험이 만약에 어디 됐냐 그러면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면 수익이 높은 놈. 이때는 이건 수익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똑같은 위험이다. 똑같은 위험이라면 수익이 B와 D와 R 중에 어느 게 높아? B가 당연히 높지. 그럼 B를 투자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하는 걸 거다. 효율적인 사람은 누구나 이걸 할까? 뭐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위험이 똑같다면 수익이 높은 거. 또 그걸로 여기 수익이 똑같아. 수익이 똑같을 때는 뭐가? 그렇죠. 위험이 최고 낮은 놈. 이걸 택할 거야. 바로 그 말이야. 위험이 고정되어 있다면 수익이 높은 놈을.
수익이 고정되어 있다면 위험이 낮은 놈을. 그럼 이것만 연결되는 선을 우리가 한번 여기와 여기는 왜 되느냐? 자, 이제 왜 돼요? R을 갖다 여기는 C를 갖다 구하는 게 당연하지. 그럼 이걸 갖다 연결한 선이 뭐죠? 바로 효율적 투자선입니다. 이게 바로 효율적 투자선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이게 효율적 투자선이란 말이에요. 효율적 투자선. 효율적 투자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원리를 갖다 뭐라 그래? 지배 원리. 지배 원리는 당연히 위험이 고정되어 있다면 수익이 높은 놈을, 그 다음에 만약에 수익이 고정되어 있다면 위험이 낮은 놈을, 이렇게 가는 게 효율적 투자선이고, 이런 원리를 무슨 원리? 지배 원리라고 재무관리에서는 불러주더라. 당연한 이야기가 되죠. 자, 요거와 요 선과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무차별 곡선이 있단 말이에요.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을 갖다 우리가 만들기 위하여, 무차별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자기가 별로 똑같은 투자를 하는데 차별이 없는, 무차별이란 말은 바로 인디퍼런스 커브가 해야 되느냐, 즉 우리가 만약에 물건을 갖다 우리가 쓰든지 돈을 쓸 때 이제 아까는 말했지만 위험이 우리가 항상 뭐가 됩니까? 이렇게 표를 갖다 얘기할 때 이게 위험이라고. 이 등을 돌리는 선에서 무차별 곡선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위에 어느 쪽이든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쪽이든 만족도는 똑같다. 차이가 없다. 무차별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에서 여기는 뭐가 됩니까? 위험을 등을 돌린다. 그 말에서 일단 뭐가 됩니까? 아까 얘기하던 뭐가 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위험이 회피적이라. 이런 인디퍼런스 커브가 요게 생겨. 이 인디퍼런스 커브와 요게 이제 되는데, 이 인디퍼런스 속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인디퍼런스 속에 약간 차이가 있는 요걸 갖다 우리가 보자 이거야. 약간 차이가.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냐? 여기는 어떻고? 갖다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면 뭐가 되느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투자를 해서 얻어지는 위험은 똑같다 그래도, 위험은 똑같다 그래도, 위험이 똑같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위험은 똑같다 말이야. 1과 2에서 차이점을 얘기하면 똑같은 인디퍼런스 커브인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 1의 경우는 많은 수익이 얻어져야 투자를 하겠다. 만족한다. 근데 2의 경우는 어떠죠? 낮아도 위험은 회피는 회피인데 왜 되느냐? 하겠다 이거. 그러면 이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뭐가 되냐? 보수적. 많은 수익이 있을 때만 투자를 한다니까 굉장히 다 같이 위험이 회피적이지만 그래도 이건 높아야 된다. 이건 좀 낮아도 된다. 낮아도 투자한다. 이건 뭐냐 그러면 공격적이다 이거죠. 공격적. 이게 공격적이다 이거지. 둘 다 공통점은 뭐가 돼? 위험에 회피적이다 그러면 똑같이. 요거 두 가지를 갖다 반영한다 이거. 두 가지. 두 가지를 반영하면 요 인디퍼런스 커브에서 이제 왜 되느냐 그럼 투자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요거와 요거 두 가지를 갖다 결합한 형태, 요거와 요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 요걸 가지고 왜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포트폴리오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위험 수익률을 갖다 나타내는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더해라. 요 두 가지를 더하라.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더하는 것에 의하여 투자를 갖다 결정하자.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합시다. 보수적, 공격적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합시다. 자, 아까 말하던 내용 속에서 효율적 투자선 내용도 이해를 해야 되고, 무차별 곡선에서 공격적,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달란 말이야. 그럼 이제 그 두 가지를 갖다 결합한 형태 속에서 우리가 도표를 갖다 그린다면, 표를 만약 결합해서 우리가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 두 가지를 결합해서 우리가 보죠. 결합해서 보면 일단 뭐가 됐냐? 효율적 투자선이 이리 흘러. 효율적 투자선이 아까 지배원리 이한 효율적 투자선은 우리가 이해를 했어. 지배원리. 효율적 투자선을 갖다가 얘기했어요. 효율적 투자선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그림이야. 여기 뭐가 되느냐? 인디퍼런스 커브가 있어. 인디퍼런스 커브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보수적. 여기는 뭐가 되느냐? 공격적. 아까는 선생님이 그림을 둘 이렇게 그리면서 했지만 이걸 갖다 그린다면 여기서 하는 사람 공격적인 스타일. 여기는 어떻게 되죠? 작게 먹고 작게 투자를 하겠다. 작게 이익을 얻겠다. 왜 그러면 그냥 보수적 공격적인 입장에서 궁극은 다 위험이 회피적이지만 이쪽은
작게, 이쪽은 크게 투자를 하겠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평균과 분산을 갖다 본 지배원리와 지배원리 효율적 투자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최적점에서 요점은 보수적이고 여기는 공격적인 입장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100% 했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고 다음 이야기가 뭐냐 한데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지배원리 이야기요. 이미 공부를 했지만 조금 더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위험의 수준이 같다면 위험의 수준이 같다. 아까 위험은 뭐라 그랬죠? 아까 말했죠. 위험에 대한 분산을 갖다 얘기한다. 분산이라는 말을 갖다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기대 수익률이 낮은 자산을 택할 거고 높은 자산을 택할 거고 그렇죠? 위험이 똑같다면 수익이 높은 쪽. 그 다음에 수익이 똑같다면 뭐가 되느냐? 기대 다음에는 수익이라 그랬죠. 우리가 수익률이 어디에 되느냐 같다면 위험이 낮은 쪽을 택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지배원리다. 아까 얘기했던 그 지배원리 이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며 이건 바로 효율적 투자선을 얘기할 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예,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런 평균과 무차별 곡선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까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되죠? 아까 얘기하던 요게 무차별 곡선이란 말이에요. 무차별 곡선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라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차별 곡선은 앞에서 이게 등을 돌리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앞쪽이 뭐가 됐냐 그러면 보수적이지. 이익이 많이 나야 이익이 적어도 투자를 하겠다. 이건 공격적이야. 둘 다 위험을 대해서는 어떻죠? 근데 요거는 보수적이고 요거는 공격적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평균과 무차별 곡선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내용을 갖다 연결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갈 거다. 다음에 아까 효율적 투자선을 얘기한 건 바로 요런 얘기를 갖다 얘기했죠. 그리고 요거와 요걸 결합해가 요거. 이게 뭐가 되냐? 개별적 자산의 최적치를 선택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반영되어서 된다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보수적인 앞에 이런 공격적인 형태. 이게 바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포트폴리오를 나타낼 때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다음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개별 자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선택을 갖다 얘기했고 포트폴리오에 뭐가 됐냐. 자,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에 의하여 기대 수익을 갖다 우리가 각각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위험을 생각해보자. 자,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차근차근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성 비율 아까 말하던 뭐가 되냐 요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뭐가 되느냐 2에 그 다음에 RP는 이렇게 되죠. RP는 바로 뭐가 되느냐 WI 이 WI가 가중치입니다. 웨이트란 말에 I 종목의 가중치에다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2에 RI 여기 이제 뭐가 되느냐 가중치를 둔 거야. 내가 10종목 하는데 요 이익에 뭐가 되느냐 10% 하면 플러스 만약에 된다면 만약에 W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여기는 1이라 그러죠. 1이면 1 요거는 2를 보자 말이야. 2에 뭐가 되느냐 2에 RI를 갖다 놓아라 요거지. 요거는 뭐냐 그러면 2가 되겠죠. 요건 1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 종목이 있다면 WN에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RI의 N이 되겠지. 여러 개로 이렇게 다 가중치의 수익률을 구한다면 바로 투자를 했을 때 N개의 투자를 했을 때 2의 RI를 바로 W 비율에 의하여 나눈다면 이럴 거다. 자,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그마 뭐가 되느냐 그러면 I는 1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N까지 가고 WI에 그 다음 2의 RI다. 이런 식이 나온다. 이 가중치에다가 각각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구한 거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포트폴리오 여러 개 종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목에 투자할 때 일어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까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